다음은 텍스트 및 스크롤 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뷰 그리고 스크롤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뷰입니다. 텍스트 뷰는 텍스트를 위한 뷰고요. 텍스트는 한 줄일 수도 있고 여러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줄 또는 한 줄의 텍스트를 위한 뷰의 서브 클래스고 텍스트 뷰에는 또 에딧 텍스트라는 서브 뷰가 있습니다. 에딧 텍스트는 수정 가능한 텍스트를 위한 텍스트 뷰의 서브 클래스고요. 레이아웃의 속성 값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텍스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값의 XML의 텍스트라는 속성 값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동적인 요소는 코드에서 텍스트 뷰를 불러와서 텍스트 값에 특정 값 지정함으로써 동적으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텍스트의 서식인데요. 서식이 뭐 굵게 표시하거나 이탈릭을 표시하거나는 HTML 태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의 HTML 태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시되고요. 문자열 리소스는 끊어지지 않는 한 줄, 한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한 줄, 한 단락을 하나의 단위로 하고 그리고 세 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뉴라인 캐릭터, 그래서 백슬래시 n이라고도 하고 한글 키보드에서는 이 원 표시가 되죠. 이 세 줄, 한 줄을 내려 쓰는 새로운 단락을 만드는 이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백슬래시, 이 원 표시를 사용해서 특수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퍼스트로피라든지 이 싱글 이 작은 따옴표, 또 큰 따옴표, 지금 여기 안 보였는데 큰 따옴표 등을 특수 문자를 표시하는 데는 앞에 백슬래시를 넣음으로써 문자열에서 그 특수 문자가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이 뉴라인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디까지가 표시되는 문자고 어디는 표시되지 않고 명령어인지, 이게 세 줄 같은 경우는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세 줄 명령어를 표시한다거나 또는 문자열이 원래 따옴표로 엮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따옴표를 사용할 때 실제로 화면에 뿌려주는 따옴표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수 문자를 통해서 백슬래시를 통해서 특수 문자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ML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리소스 스트링 파일 안에 id가 my underbar story인 이 문자열을 요 텍스트 뷰에 문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텍스트 뷰의 속성 값은 텍스트, 말씀드렸던 표시할 텍스트고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색, 그리고 텍스트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미리 정의된 스타일이나 테마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번 실습이나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특정 값을 통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에 적용해놓고 미리 정의해놓고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폰트 크기라든지 글씨 색깔, 배경색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스케일의 독립적인 ASP로 정의된 텍스트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케일의 독립적인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스타일은 이 기본형 또는 볼드나 이탈릭, 그리고 볼드 이탈릭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를 사용해서 그 백슬래시 위에 있는 거죠. 쉬프트 누르고 하는 이 바를 사용해서 둘 다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에 지정할 수 있는 이렇게 지정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페이스는 이제 폰트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고요. 폰트 스타일은 기본형만 지정할 수 있고 폰트를 커스텀 폰트를 추가할 수는 있는데 해당 폰트를 추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강의에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이거 역시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스페이싱이라는 건 줄 사이에 이제 공백이고요. 그러니까 줄을 조금 더 넓게 표시할지 아니면 바싹바싹 이렇게 좀 밀도 있게 표시할지에 대한 여분에 대한 공백을 스케일의 독립적인 SP를 통해서 이 줄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뷰의 속성 값이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텍스트 뷰에 웹 링크가 추가될 수 있는데요.
웹링크를 추가할 때는 보시는 것 같은 오토링크가 웹이라는 속성값을 지정해 주고 문자열에 이 URL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 해당 텍스트뷰의 문자열로 지정을 하면 웹링크가 동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오토링크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링크가 동작하지 않고요. 그리고 웹링크에 다른 HTML 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토링크에는 웹이나 이메일이나 폰, 맵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기초 안드로이드의 기본 이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컨텐트 프로바이딩 하는 요소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 같은 경우는 HTTP로 시작하는 이 문자열을 지정해 놓으면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mail2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으면 메일 앱이 실행되고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면 전화번호가 실행되고 전화 앱이 실행되고요.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도 좌표를 지정해 놓으면 지도 앱이 실행되게끔 하는 오토링크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뷰에는. 그리고 텍스트 뷰를 코드로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아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this라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해당 이 텍스트 뷰 만드는 액티비티의 컨텍스트를 지정한 후에 이거에 대한 가로 너비는 부모와 매치시키고 높이는 이 컨텐츠의 길이만큼 그리고 민라인은 최소한의 줄수 그래서 3줄이 기본 속성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마이스토리 똑같이 마이스토리를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이 텍스트 뷰에 유저 커멘트라는 다른 뷰를 어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텍스트 뷰를 만드는 법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스크롤 뷰입니다. 긴 글은 기사나 블로그 글 이런 것들 길죠 글이 이걸 텍스트 뷰만 사용하면 스크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하려면 스크롤 뷰의 잔여 뷰로 텍스트 뷰를 붙여야 되고요. 스크롤 뷰는 딱 하나의 잔여 뷰만 갖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롤 이벤트를 전달해서 해당 뷰를 계속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개의 잔여인 경우엔 배열의 문제, 정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벤트 발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잔여 뷰만 갖고요. 보통은 tek스트 뷰죠. 그리고 여러 뷰 요소에는 뷰 그룹을 첫 번째 잔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뷰를 잔여로 갖게 되면 스크롤 뷰가 어디에 이벤트를 전달해야 되고 정렬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뷰를 갖기 위해서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또는 이런 레이아웃 뷰 그룹 그 정렬값 가로 또는 세로 또는 constraint라든지 프레임 레이아웃을 통해서 뷰의 정렬값을 가진 뷰 그룹을 하나의 잔여 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되는 이 컨텐츠들은 이 스크롤 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의 서브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값이에요. 화면에서 움직이지 않는 딱 지정된 값인 이유는 유저 입력을 받았을 때 스크롤 뷰가 흔들려 버리면 스크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스크롤 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의 고정 좌표를 갖는 화면의 그 뷰 그룹이고요. 모든 컨텐츠 내용들은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모든 내용이 메모리에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글이 길거나 이미지 같은 게 크거나 복잡한 레이아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스크롤 뷰가 중첩될 경우에는 프레임이 아까 고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크롤 뷰 안에 스크롤 뷰가 들어갈 경우에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상위 스크롤 뷰의 이벤트인지 하위 스크롤 뷰의 이벤트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동작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 스크롤에는 호리젠탈 스크롤 뷰라는 스크롤 뷰의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록형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목록형에는 리사이클러 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크롤 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스크롤을 위해서 스크롤 뷰 그러니까 이런 목록형도 스크롤이니까 이 스크롤 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메모리
상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내용이 메모리에 상주되기 때문에 모든 전화번호부가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성능에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목록형은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 뷰에 하나의 자녀를 갖는데 그게 텍스트 뷰인 경우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상단의 제목 같은 경우는 별도의 텍스트 뷰로 표시됐고 요 하단의 텍스트 뷰만 스크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 이 두 번째 빨간색 줄 아래쪽만 스크롤 되게 되겠죠. 만약에 이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스크롤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스크롤 뷰는 이 두 번째 빨간색 줄 있는 데까지 스크롤이 되는 뷰겠죠.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통해서 스크롤 되는 영역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를 동시에 스크롤 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스크롤 뷰에는 어쨌든 하나의 자녀 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아웃 자녀 뷰 하나를 갖고 그 밑에 이미지 뷰, 버튼 뷰, 텍스트 뷰 이것저것 여러 개의 정렬된 자녀 뷰들을 스크롤 뷰에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 개가 동시에 스크롤 되게 만들려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스크롤 뷰까지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지금 보시는 링크들 확인하시고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텍스트 뷰와 스크롤 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